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뉴 유형별로 개발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목차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프로세스에서 백엔드 서비스와 프론트엔드 사이 전체 흐름도를 살펴보고 메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뉴 유형인 그리드와 카드리스트, 기타 트리뷰, 트리그리드, 피벗 그리드, 마지막은 인쇄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의 메뉴 개발을 실습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설계자가 설계가 끝나고 개발자에게 메뉴 개발을 요청했을 때 개발자는 듀스 BD, 즉 백엔드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서비스, 쿼리, 모델을 생성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듀스 FD에서 화면을 디자인하고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고 백엔드 서비스에서 만든 데이터를 검색하고 결과를 리턴받습니다. 다시 듀스 FD에서 데이터 소스와 컨트롤을 연결하고 컨트롤에 이벤트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 테스트와 디버깅을 진행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최종 화면 및 소스는 소스뱅크에, 소스 이력은 깃서버에 지속적으로 푸시, 즉 밀어넣기를 하여 관리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인 단일 그리드 실습을 보겠습니다. 만들어 볼 메뉴는 소닉센터 등록입니다. 완성된 메뉴를 보면 조회 조건 영역에는 검색어 텍스트 박스가 있고 데이터 영역에는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리드의 경우 앞부분에 체크박스가 있고 필수 입력 필드는 소닉센터 코드, 소닉센터명, 소닉센터 그룹, 시작일입니다.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초기 값으로 시작일은 오늘 날짜, 디폴트 여부는 No, 사용 여부는 Yes가 입력됩니다. 소닉센터 코드는 입력 후에 중복 체크를 하고 소닉센터 그룹과 회계 단위는 코드 피커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시작일은 데이터 피커, 디폴트 여부와 사용 여부는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선택합니다. 조회한 데이터는 기본 키인 소닉센터 코드와 시작일은 수정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개발 도구에서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빈 공간에 우클릭 후 Add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프로젝트 네임과 메뉴 타이틀은 소닉센터 등록으로 합니다. 메뉴 아이디는 BSA ORG 00103을 입력합니다. 메뉴 템플릿은 Empty 페이지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회 조건 영역은 컨디션 패널을 생성하고 데이터 영역은 컨테이너 패널을 생성합니다. 컨테이너 패널은 기본적으로 핏바텀을 체크합니다. 조회 조건 영역은 필수 입력 조건이 없으므로 컨디션 패널 아이디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검색어 텍스트 박스를 추가합니다. 컨테이너 패널에는 그리드를 추가합니다. 그리드는 편집이 가능해야 하므로 에디터블에 체크합니다. 선택이 가능해야 하므로 셀렉터블에 체크합니다. 제일 앞에 체크박스가 있으므로 체커블에 체크합니다. 이제 데이터 소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소스는 그리드에 연결할 데이터 소스와 그리드 내의 디폴트 여부와 사용 여부 컬럼들의 공통으로 사용할 데이터 소스 총 2개입니다. 먼저 그리드에 사용할 데이터 소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드에 사용할 데이터 소스는 백엔드 서비스 조회 API를 검색합니다. 검색어에 회사 등록을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필요한 파라미터와 가져오는 컬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Yes를 누릅니다. 이제 파라미터 창에서 파라미터를 컨트롤과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디폴트 여부와 사용 여부에 공통으로 사용할 데이터 소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드 타입이 그리드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 로컬 데이터를 선택하고 컬럼 스키마에서 컬럼을 추가합니다. 시스템 정의 코드와 시스템 정의명을 추가합니다. 데이터는 제이슨 컨버터를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Yes와 No를 각각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이제 디자이너 탭으로 가서 컨트롤과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고 스크립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선택하고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컬럼 정보 갱신 여부 메시지 박스가 열리면 OK를 누릅니다.
컬러명에 따라 자동으로 에디터가 생성되는 기능에 대한 사용 여부를 묻는 메시지 박스가 열리면 캔슬을 누릅니다. 컬럼별 상세 설정을 위해서 컬럼 설정을 클릭합니다. 먼저 보여지는 컬럼을 체크하고 정렬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컬럼은 소닉센터 코드, 회계 단위, 소닉센터명, 소닉센터 그룹명, 시작일, 디폴트 여부, 사용 여부, 비고이며 회계 단위의 순서를 소닉센터 그룹명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컬럼별로 상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소닉센터 코드는 사이즈를 100으로 조정합니다. 필수 입력 필드이므로 오른쪽 속성에서 어트리뷰트를 required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했을 때만 편집이 가능하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에디터에서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고 맥스 랭스, 즉 최대 길이를 20으로 입력합니다. 에디터블에서 실제 편집 여부를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매개 변수로 이벤트 객체인 이 값이 넘어가는 함수명이 없는 익명 함수가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객체 2를 통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킨 그리드 객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그리드는 그리드 객체, getRowState는 지정한 행의 상태값을 말하며 이.row.index는 선택한 행의 인덱스 값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여기 구문은 현재 포커스가 위치한 행의 상태값을 가져옵니다. 상태값은 none, added, update 세 종류가 있습니다. add, 즉 추가일 때만 편집이 가능해야 하므로 리턴 값을 true로 반환하여 편집 여부를 true로, 나머지 경우에는 리턴 값을 false로 반환하여 편집 여부를 false로 처리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이제 OK를 누릅니다. 소닉센터명은 사이즈를 270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필수 입력 필드이므로 어트리뷰트 속성을 required로 변경하겠습니다. 소닉센터 그룹명은 캡션을 소닉센터 그룹으로 변경하고 사이즈를 100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필수 입력 필드이므로 어트리뷰트를 required로 변경합니다. 에디터에서 코드 피커를 선택하고 헬프 코드에서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 도움창 코드를 검색합니다. 검색어는 소닉센터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두 개 중에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합니다. 코드 필드와 텍스트 필드는 PCA, GRP, NM을 선택합니다. 파라미터로 범주 코드를 받는데 사용하지 않으므로 헬프 파람스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헬프 파람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범주 코드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합니다. 콜백 함수에서 숨겨진 필드인 소닉센터 그룹 필드의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코드 피커의 콜백 함수의 경우 파라미터로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드 데이터, 두 번째로 코드 피커 데이터를 받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된 함수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닉센터 그룹명인 PCA, GRP, NM에는 도움창에서 선택한 소닉센터 그룹명 필드인 PCA, GRP, NM의 값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소닉센터 그룹 코드인 PCA, GRP, CD에는 도움창에서 선택한 소닉센터 그룹 코드 필드인 PCA, GRP, CD의 값을 설정합니다. 이제 OK를 누릅니다. 코드 필드와 텍스트 필드는 콜백 함수에서 필드 값을 설정하였으므로 삭제 가능합니다. 회계 단위는 사이즈를 100으로 저장하고 에디터에서 코드 피커를 선택합니다. 헬프 코드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서 회계 단위를 검색합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고 코드 필드와 텍스트 필드는 모두 PCCD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로 회사 코드를 받지만 사용하지 않으므로 헬프 파람스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시작일은 사이즈를 90으로 조정합니다. 필수 입력 필드이므로 어트리뷰트 속성을 required로 변경합니다. 출력 포맷은 날짜, 에디터는 날짜 피커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닉센터 코드는 마찬가지로 추가했을 때에만 편집이 가능하도록 같은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디폴트 여부와 사용 여부는 같이 설정을 합니다. 에디터를 드롭다운 리스트로 선택하고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소스 2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밸류 필드는 CD, 데이터 텍스트 필드는 NM을 선택하고 오토 오픈에 체크합니다. 사용 여부도 똑같이 설정합니다. 이제 OK를 누르고 컬럼 설정 화면을 닫습니다. 이제 그리드의 소닉 센터 코드에서 값을 입력할 때 중복 체크를 하기 위해 그리드 밸리데이션 체크 이벤트에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필드가 PCA CD, 즉 소닉 센터 코드라면 데이터 소스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올 데이터에 저장하고 입력한 셀 데이터를 가져와서 포커스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이제 포문을 데이터 소스의 길이만큼 돌면서 체크를 합니다. 입력한 셀 데이터와 데이터 소스의 소닉 센터 코드가 같다면 중복 메시지를 출력하고 입력하고 있는 내용을 취소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를 때 디폴트 값을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add main 버튼과 두 번째는 그리드의 row add 이벤트입니다. 예제에서는 그리드 row add 이벤트에 스크립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작일은 오늘 날짜, 종료일은 2099년 12월 31일, 디폴트 여부는 현재 로우 인덱스가 0이면 Y, 아니면 N으로, 사용 여부는 Y로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처음 실행할 때 그리드 자동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오토 바인드에 체크합니다. 이제 메인 버튼의 클릭 이벤트에 스크립트를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add 클릭 이벤트입니다. 그리드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가이드 스크립트 주석을 해제합니다. 미리 보기를 하여 추가 버튼을 눌러보고 그리드에서 컬럼 설정한 부분과 디폴트 값이 설정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일과 디폴트 여부 사용 여부에 디폴트 값이 설정되고 조회된 소닉 센터 코드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소닉 센터 그룹과 회계 단위는 코드 피커로, 디폴트 여부는 드롭다운 리스트로, 마찬가지로 사용 여부도 드롭다운 리스트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닉 센터 코드에 중복된 값이 있을 경우 메시지가 출력되며 입력한 값이 초기화됩니다. 다음은 서치 클릭 이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메시지를 물어보고 조회하는 가이드 스크립트 주석 부분을 해제합니다. 다음은 딜리트 클릭 이벤트입니다. 컨트롤 목록에서 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드에 체크박스가 있고 체크된 행만 삭제를 하므로 두 번째 가이드 스크립트 부분을 해제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이브 클릭 이벤트입니다. 저장 부분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소스에 변경된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만약 변경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종료됩니다. 주석 부분을 해제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드의 필수값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체크합니다. 필수값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됩니다. 주석 부분을 해제합니다. 마지막은 서버 저장 부분입니다. 서버 저장은 듀스에서 제공하는 AJAX 함수를 통해서 서버에 등록된 서비스 저장 API를 호출하는 형태로 작성합니다. 서비스 파라미터명과 데이터 소스명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합니다. 먼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소스에 변경된 항목들을 저장하는 함수인 배치 세이브 함수를 사용하여 저장합니다. 다른 경우는 데이터 소스 객체를 json.stringpy 함수를 사용하여 JSON으로 변환하고 서비스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저장합니다. 서비스 파라미터명과 데이터 소스명이 같더라도 다른 경우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지우고 두 번째 가이드 스크립트 주석 부분을 해제합니다.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서비스 파라미터명은 데이터 소스로 수정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의 디폴트 여부 값을 yes로 변경했을 경우 다른 행의 디폴트 여부 값을 no로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할 이벤트는 수정 후에 발생되는 세이브에서 구현하겠습니다.
디폴트 여부이고 수정한 값이 yes일 때는 반복문을 돌면서 현재 클릭한 행위 인덱스가 다르면 디폴트 여부 값을 no로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정 행의 디폴트 여부 값을 yes로 변경하면 나머지 행들은 no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 볼 화면은 그리드의 합계 및 그룹 소개를 계산하는 메뉴입니다. 완성된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조건은 없으며 지점, 월, 일자별로 에어컨과 선풍기의 판매 대수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는 품목이라는 타이틀로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컬럼 중에 월 컬럼 아래에 합계라는 글자가 있고 지점별 에어컨과 선풍기 그룹 소개 및 하단에는 합계가 계산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의 빈 공간에서 우클릭 후 Add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프로젝트 네임과 메뉴 아이디를 입력하고 페이지는 Empty 페이지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조회 조건이 없으므로 바로 컨테이너 패널을 추가하고 핏 버텀을 체크합니다. 그리드를 추가합니다. 이제 데이터 소스 탭에서 그리드에서 사용할 데이터 소스를 추가합니다. 데이터는 직접 컬럼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 로컬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컬럼을 입력합니다. 컬럼은 지점, 월, 일자, 에어컨, 선풍기를 입력하고 에어컨과 선풍기는 데이터 타입을 넘버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제이슨 컨버터를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제 디자이너 탭으로 가서 그리드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선택하고 데이터 소스 속성에서 데이터 소스 2를 선택합니다. 컬럼 정보 갱신 메시지는 OK, 컬럼 정보에 따른 에디터 자동 생성은 캔슬을 누릅니다. 컬럼 설정으로 가서 컬럼별 상세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컨과 선풍기 위에 품목이라는 타이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컬럼이 표시되는 부분에 에어컨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풍기도 클릭합니다. 만약에 컬럼을 연속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Add 헤더를 클릭합니다. 위에 타이틀이 추가되었습니다. 헤더 캡션에서 타이틀을 품목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하단의 합계 표시 및 계산을 위해 컬럼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속성 중에 푸터 속성에서 합계 및 그룹 소개를 설정합니다. 월 컬럼을 선택하고 푸터를 열어서 텍스트에 합계를 입력합니다. OK를 누릅니다. 화면에 합계라는 글자가 표시되었습니다. 다시 컬럼 설정을 열어서 품목을 열어서 에어컨을 선택합니다. 푸터를 열어서 타입을 썸으로 선택합니다. 그룹 소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룹을 열고 타입에 다시 썸을 선택합니다. 선풍기도 에어컨과 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푸터에서 타입을 썸, 그룹을 열어서 타입을 썸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OK를 누릅니다. 실행 시에 그리드 데이터를 자동으로 바인딩하기 위해 오토 바인드에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합계 글자 표시 및 에어컨과 선풍기의 합계가 계산이 되어서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과 선풍기의 그룹 소개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룹 소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정이 필요하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소스에서 설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그리드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데이터 소스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DFD로 와서 그룹 속의 표시를 위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제너럴 부분에서 그룹 소개열 사용 여부를 설정하는 그룹 콜에 체크를 하고 컬럼 스키마에서 어떤 컬럼을 그룹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예제에서는 지점을 선택하고 그룹 집계열 여부에 체크를 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점별로 에어컨 선풍기 그룹 집계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DFD 데이터 소스 화면으로 와서 체크를 다시 해제합니다. 다음으로 그리드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속성에서 유저 그룹에 체크를 하고
그룹에서 어떤 컬럼을 그룹으로 할 것인지를 체크합니다. 예제에서는 지점을 체크를 하고 OK를 누릅니다.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점별로 에어컨, 선풍기, 그룹 소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계 및 그룹 소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드 컬럼 푸터 속성에서 타입의 연산자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그룹 소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하나는 데이터 소스 탭에서 그룹 소개열 사용 여부를 체크하고 컬럼 스키마에서 그룹을 지정할 컬럼을 선택하고 우측 속성에서 그룹 집계열 여부를 체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리드 속성에서 유즈 유저 그룹에 체크하고 그룹 설정에서 그룹을 묶을 컬럼을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만들어 볼 화면은 마스터 디테일 구조로 이루어진 2단 그리드 메뉴입니다. 완성된 메뉴를 보면 조회 조건은 부서 정보를 불러오는 코드 피커이며 필수 입력 조건입니다. 처음 실행할 때 초기 값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부서가 설정됩니다. 상단 그리드는 부서 정보를 가져오고 아래는 선택한 부서의 사원 정보를 가져오는 화면입니다. 상단 부서 그리드를 보면 필수 입력 필드는 부서 코드이며 하단 사원 그리드의 필수 입력 필드는 4번이고 부서 입력 코드는 읽기 전용입니다. 상단 메인 버튼 중 추가와 삭제는 마스터 그리드에서 적용되고 디테일 그리드의 추가와 삭제는 버튼 그룹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부서 코드는 부서 정보 부서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빈 공간에서 우클릭 후 Add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프로젝트 네임, 메뉴 아이디, 메뉴 타이틀은 상하 그리드로 입력합니다. 페이지는 엠프티 페이지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먼저 추가 버튼을 누르고 조회 조건 컨트롤을 추가하기 위해 컨디션 패널을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필수 입력 조건이 있으므로 컨디션 패널을 선택하고 아이디를 서치 컨디션으로 입력합니다. 부서는 조회 조건 탐색기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Add Search 컨디션을 눌러서 부서를 검색합니다. 두 번째 부서 코드를 더블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보내고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필수 입력 조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필수로 변경합니다. 이제 데이터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컨테이너 패널을 추가합니다. 컨테이너 패널은 기본적으로 속성에서 핏 버텀을 체크합니다. 타이틀을 추가하고 타이틀 텍스트는 부서 정보, 타이틀 타입은 H4로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그리드를 추가합니다. 그리드는 오른쪽 속성에서 사이즈를 175를 입력하고 실행 시에 그리드 데이터를 자동으로 바인딩하기 위해서 오토바인드에 체크합니다. 편집이 가능해야 하므로 에디터블에 체크합니다. 이제 버튼 그룹을 추가합니다. 타이틀을 추가하고 타이틀은 타이틀 텍스트에서 사원 정보, 타이틀 타입은 H4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추가하고 속성에서 id는 btn add, 텍스트는 추가로 변경합니다. 버튼을 또 추가하고 id는 btn del을 입력하고 텍스트는 삭제로 변경합니다. 컨테이너 패널을 추가하고 핏 버텀을 체크합니다. 이제 그리드를 추가합니다. 디테일 그리드도 편집을 해야 하므로 에디터블에 체크합니다. 이제 데이터 소스로 가서 화면에서 연결할 데이터 소스를 추가합니다. 먼저 마스터 그리드에 연결할 데이터 소스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합니다. 데이터 소스 아이디는 mst 그리드 _ds를 입력하고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 백엔드 서비스 API를 검색합니다. 검색어에 부서 조회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조회합니다. 부서 조회 교육용을 선택하면 파라미터 탭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스키마 탭에서 불러오는 컬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릅니다. 데이터 소스에 컬럼을 새로 정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면 Yes를 누릅니다. 필요한 컬럼만 표시를 하기 위해 전체 체크를 누르고 부서 코드와 부서명만 남기고 삭제합니다. 컨트롤과 연결하기 위해서 파라미터의 매핑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용 형식을 컨트롤을 선택하고 조회 조건에서 만든 부서 컨트롤의 아이디인 DEPT_CD를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이제 디테일 그리드에 연결할 데이터 소스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합니다. 데이터 소스 아이디는 DTL 그리드 _DS를 입력하고 데이터 프로바이더에서 백엔드 서비스 조회 API를 검색합니다. 사원 조회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사원 조회 교육용을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선택하고 Yes를 누릅니다. 필요한 컬럼만 표시하기 위해서 전체 체크를 누르고 부서 코드 4번, 사원명만 남기고 삭제를 합니다. 파라미터의 매핑 버튼을 누릅니다. 디테일 그리드의 경우 마스터 그리드에서 선택한 부서 코드 컬럼 값을 파라미터로 가져옵니다. 적용 형식을 컨트롤을 선택하고 마스터 그리드인 그리드 2를 선택하면 데이터 값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마스터 그리드에 데이터 소스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컬럼 정보를 불러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스터 디테일 같은 N단 그리드는 먼저 마스터 그리드에 데이터 소스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취소를 누르고 디자이너 탭을 눌러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마스터 그리드를 선택하고 데이터 소스에서 MST 그리드 _DS를 선택합니다. 컬럼 정보 갱신 메시지는 OK, 컬럼 정보에 따른 에디터 자동 생성은 캔슬을 누릅니다. 컬럼 설정을 눌러서 부서 코드를 체크하고 OK를 누릅니다. 다시 데이터 소스 탭으로 이동합니다. 파라미터의 매핑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적용 형식을 컨트롤, 마스터 그리드인 그리드 2를 선택하면 컬럼 정보는 표시가 되나 앞의 항목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드 속성 중에 선택 여부 속성인 셀렉터블에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취소를 누르고 디자이너 탭으로 가서 마스터 그리드의 속성 중에 셀렉터블에 체크를 하고 다시 데이터 소스로 와서 파라미터 매핑 버튼을 누릅니다. 적용 형식을 컨트롤, 그리드 2를 선택하면 이제 앞에 Selected Row라는 선택한 행 항목이 표시됩니다. OK를 누릅니다. 이제 데이터 소스 설정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화면으로 가서 각 그리드의 세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그리드의 컬럼 설정입니다. 부서 코드는 필수 입력 필드이므로 어트리뷰트 속성을 required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디테일 그리드를 선택하고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DTL 그리드 _DS를 선택합니다. 컬럼 정보 갱신 메시지는 OK, 에디터 자동 설정은 캔슬을 누릅니다. 컬럼별로 상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컬럼 설정을 누릅니다. 부서 코드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보이기를 체크하고 어트리뷰트 속성을 리드 온리로 설정합니다. 4번은 필수 입력 필드이기 때문에 어트리뷰트 속성을 required로 변경합니다. 이제 이벤트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먼저 마스터와 디테일 관계를 설정하는 이벤트 스크립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스터와 디테일 관계 설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터 그리드의 백엔드 서비스에서 UID 컬럼을 생성했을 경우에는 디테일 그리드의 마스터 그리드 속성에서 마스터에 해당하는 그리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UID는 마스터와 디테일 그리드 사이 연계를 가지는 고유값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컬럼입니다. 디테일에서는 UID와 마스터 UID가 설정되는 UID 페런치 컬럼이 생성되어 사용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스터 그리드의 체인지 이벤트에서 디테일 그리드 데이터 소스를 읽어오는 방법입니다. 예제에서는 마스터 그리드의 UID 컬럼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그리드를 선택하고 체인지 이벤트에서 이벤트 스크립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OK를 누릅니다. 디테일 그리드와 연결된 데이터 소스를 읽어오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조회 조건에 있는 부서 코드 피커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부서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초기값 설정은 캔버스의 프리레디 이벤트에서 구현합니다. OK를 누르고 초기값 설정하는 부분을 입력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부서 코드와 부서명을 dept_cd와 dept_nm에 입력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다음으로 메인 버튼들의 클릭 이벤트에 스크립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추가 버튼입니다. 그리드 행을 추가하는 가이드 스크립트 주석 부분을 해제합니다. 다음은 서치 클릭 이벤트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필수 항목 체크를 하는 가이드 스크립트 주석 부분을 해제하고 데이터 소스 이름을 마스터 그리드에 연결할 MST 그리드 _DS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화면으로 가서 사원 정보에 있는 추가 버튼에 이벤트 스크립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디테일 추가 버튼 이벤트 스크립트는 먼저 마스터 그리드가 저장이 되었는지 체크하고 두 번째로 마스터 그리드에 행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기본 값으로 마스터 그리드에 있는 컬럼 값을 설정해주는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삭제 버튼 이벤트 스크립트는 그리드에 행이 있는지 체크하고 선택한 행을 삭제하는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메인 버튼의 삭제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 스크립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존 가이드 스크립트는 모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드에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선택한 행을 삭제합니다. 삭제 후에 마스터 그리드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디테일 그리드 데이터 소스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이 스크립트가 없을 경우에는 마스터 그리드에 데이터가 없지만 디테일 그리드에 데이터가 남아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제 저장 버튼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목록에서 세이브를 선택하고 클릭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이드 스크립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새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저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마스터와 디테일 데이터 소스에 변경된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두 번째는 필수 입력 필드에 값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위에는 마스터 그리드, 아래는 디테일 그리드의 입력 값을 체크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validate 함수에 mode와 showTooltip이라는 옵션을 추가하여 값이 비어있는 컬럼으로 이동하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마지막은 저장 서비스 API를 호출합니다. 해당 API는 예시로 만든 스크립트이며 실제 백엔드에서는 구현되지 않았으므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저장은 되지 않으니 참고합니다. 소닉센터 등록 저장 부분과 다르게 복수의 데이터 소스를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MST 그리드는 변경된 마스터 데이터 소스를 저장하는 서비스 파라미터명이며 DTL 그리드는 변경된 디테일 데이터 소스를 저장하는 서비스 파라미터명입니다. 만약에 서비스의 마스터와 디테일 소스를 저장하는 API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API를 호출합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변경된 데이터 체크 부분과 필수 입력 값이 체크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변경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출력됩니다. 다음 메인 버튼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필수 입력 값이 누락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다시 조회를 누르고 디테일 그리드의 추가 버튼을 여러 번 누르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필수 입력 필드로 이동하고 필수 입력 값이라는 툴팁 메시지가 뜨고 사라집니다.